이 댓글을 봤을 때 처음에 짜증났던 건 뭐냐면 가독성이 매우 떨어져요. 아니 왜 글을 이렇게 쓰지? 나쁜 놈이에요. 뭐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 결론을 말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궤변이거든요. 당신의 비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이분의 글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여기는 용산이고요.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국방 FM에서 하는 포화 속으로 라는 라디오 프로의 고정 패널을 맡게 돼서 오랜만에 아침에 막히는 출근길을 왔어요. 저희 워낙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로워서 신호가 걸려도 누가 끼어들어도 그렇게 화를 내지 않으면서 운전을 하고 왔는데 오늘 날씨가 되게 흐리네요. 비도 올 것 같고 이제 비가 안 오겠거니 하고 어제 세차를 했는데 오늘 바로 비가 올 것 같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거든요. 인생이란 이런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비가 와. 근데 나 어제 세차를 했어. 그래서 화가 나나요? 네, 화가 나지는 않고요. 그냥 재미있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무적이야 무막이야. 위로든 아래든 한계는 없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일도 없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일도 없다. 나한테는 실패가 오면 안 되나요? 내가 어제 세차했으니까 오늘 비 오면 안 되나요? 최소한 일주일은 비가 오면 안 되나요? 아니죠. 비가 와. 그럼 난 재수가 없는 건가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체적으로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댓글을 보면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자, 좋은 사람은 이혼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아니, 딱 보면요. 이 댓글을 봤을 때 처음에 짜증났던 건 뭐냐면 왜 이렇게 문장을 나누냐는 거예요. 문장은요. 그러니까 문단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줄을 띄울 때는요. 한 줄을 띄울 때는 문단이 나눠질 때 그것도 웬만하면 단락을 구분짓지 않고 그냥 줄바꿈을 할 뿐인데 이분은 문장 하나하나에 다 줄바꿈을 하고 줄바꿈에다가 한 줄까지 띄워가지고 가독성이 매우 떨어져요. 여러분 글쓰기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사실 그 점이 제일 짜증이 났어요. 아니 왜 글을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이게 다 안 들어오잖아요. 한눈에 다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댓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읽었지만 이런 글은 아무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쓴다는 건요. 내가 어디에서 내 말이 바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건요. 내 사고, 내가 생각한 결과가 글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글은요. 일어나서 일어난 것을 계속 승계하는 거죠. 이어가요. 일어날 기잖아요. 일어난 생각을 이어가다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전이라든지 어떤 의문점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포인트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말을 내야 돼요. 이게 글의 흐름이에요. 기본적인. 근데 그걸 알아야지 내가 여기서 이거는 전이니까 여기가 포인트를 주는 부분이니까 거기서는 문단을 줄바꿈을 하거나 문단을 나눌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데 생각이 일어나서 하고 있는데 막 바꾸고 막 그러면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글을 쓴 사람이 내가 무슨 내용을 쓰는지 모르고 썼기 때문에 편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편집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편집이 안 되어 있다는 건요. 글에 내용이 없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댓글은요. 좋은 사람은 이혼하지 않는다라는 저의 영상에 달린 댓글이니까 이 영상을 보실 때요. 제가 기존에 올렸던 좋은 사람은 이혼하지 않는다라는 영상을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이분의 생각이에요. 갈등이라는 출발점부터 주관적인 판단 아닐까요? 질문을 하셨는데요. 당연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관계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뿐이지 내가 신도 아닌데 저 사람을 100%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관계가 뭔지 몰라요. 관계. 우리가 지금 절대평가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관계는 상대평가예요. 나한테 나쁜 짓을 하는 놈이면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기부를 하고 착해. 그럼 제가 착한 사람이요? 나도 제가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제발 여러분 사람을 제가 평가해라. 9등급으로 나눠라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건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에서예요. 왜? 내 삶이잖아요. 제 삶이고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혼은 벌 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에서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살아요? 국가 유지를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고부터 잘못된 거예요.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자, 남편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아내 입장에서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갈등은 주관적으로 아내 입장에서 갈등 지수를 측정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맞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신다면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와 제 관계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예로 든 게 남편한테 대수롭지 않은 일, 대부분이 이래요. 부부관계의 갈등은요, 상대방이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도 한데요. 시어머니가 신혼부부의 집 비번을 알아. 그래서 수시로 들어와서 집 정리해주고 뭐 반찬도 해주고 그래. 그러면 아내한테는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남편한테는 심각하지 않은 일이야.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머니가 바쁜데 우리 위해서 와서 해줄 수도 있지. 너 뭐 그렇게 예민해. 뭐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 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평가하겠죠. 그리고 관계를 평가하겠죠. 남편은 문제가 없어. 아내는 나한테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야.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살아야 돼요? 자, 그렇지 않아요.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앞에 문장은 사실 2개인데요. 이거를 2줄이나 띄워놨는데 도입부부터가 벌써 제가 한 말의 의미를 모르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까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승전이 없어서 결론을 말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기승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과 우리 세대의 크나큰 비극은 권태입니다. 자, 이제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건 궤변이거든요. 저까지 물고 들어가서 크나큰 비극의 권태를 저는 권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은요, 나의 크나큰 비극은 권태야라고 하는 건 맞는데 당신과 우리 세대 저까지 끌어넣고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 자기 세대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기 편이 많다라는 다 나같이 생각해 라고 착각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부분은 쉽게 실증 내고 그 실증을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고요. 당신의 비극이에요. 이거 쉽게 우리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내 생각일 뿐이죠. 근데 남도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주어 되게 중요해요. 주어 잘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분이 말씀하신 우리 세대라는 분들, 이분이 무슨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대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생각 어떻게 알아요? 나는 권태로운데 제가 권태로운지 안 권태로운지 쉽게 실증을 내는지 안 내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을 마치 내가 속한 모든 세대의 성향이라고 착각해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시는 거죠. 결혼 생활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다 힘들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가난하고 부유한 걸 떠나서 힘든 사람이 있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힘든가 봐요. 근데 또 이거를 내가 힘드니까 다 힘들어. 그렇게 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를 한다면. 다만 그 고난과 수고로움을 굳이 견디고 이겨내야 하니 싶을 정도로 하나겠죠. 하나 싶을 정도로 자극적이지 않을 뿐이죠. 뭐가요? 결혼 생활이? 힘든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겨내야 하니 싶을 정도로 자극적이지 않을 뿐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결혼 생활은 다 힘든데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참는다는 얘기인지 참고 산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혼했냐? 실증나서 이혼한 겁니다. 자, 이분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죠. 그냥 평가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내 생각이 모두의 생각이야 라고 하고 사람들이 이혼한 이유를 이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실증나서. 자기가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나는 쉽게 실증을 내는 사람이니까 실증이 나면 나는 이혼해 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혼한 이유를 갖다가 너가 실증나서 이혼한 거야 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은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요.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요. 말과 행동과 특히 글 쓰는 거 보시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또 계속 이어져요. 문장이. 다만 그 실증을 감추고 자기 합리화를 만들기 위해 갈등 지수라는 이상한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아니 갈등 지수가요. 1에서 10이 있어요. 갈등 지수가 10이 되면요. 해결책은 이혼이에요. 그게 실증나서 이혼하는 건가요? 전혀 이해가 잘 안... 그러니까 지극히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모든 사람을 그렇게 싸잡아서 매도하는 거는 매우 좋지 못한 사고 방식이고 삶의 태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문장이 안 끝났어요. 지금
지금 이분의 글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똑똑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갈등 지수를 만드는 게 내가 싫어서 이혼한 건데, 그걸 감추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갈등 지수를 만들었대요. 왜? 내가 똑똑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분은 싫다, 좋다, 실증 났다라고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실증이 나서, 나는 전에도 실증이 났는데, 왜 지금 실증이 났을 때 이혼을 생각할까? 그거를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왜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분은 마치 이혼을,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은요, 이혼이나 결혼도 마찬가지고, 결혼, 이혼, 출산, 그런 것들 되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변경할 수 없는. 근데 그런 것을 마치 편의점에서 과자 사 먹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과자 사 먹다가 실증나면 버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비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고 나의 생각의 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깊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전에요. 내 생각의 흐름이 맞는지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그게 매사문이거든요. 내가 그냥 나 실증났어 이혼해 라고 싸잡아서 모든 갈등의 단계를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생각을 더 해보세요. 실증이라는 그런 표면적인 거 말고 내가 왜 실증이 나게 됐는지 그 밑으로 더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사랑을 느껴도 행복을 느껴도 충분한 부를 누려도 생각보다 큰 명예와 권위를 누려도 우리는 금방 실증돼서 못 견딜 겁니다. 이분은 사랑도 행복도 충분한 부도 큰 명예와 권위도 누려본 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당신도 무료한 일상의 가벼운 자극을 위해 이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거겠죠.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까지 다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일단 저는 삶이 무료하지 않고요. 가벼운 자극을 위해서 이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우 바쁨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답게 사는 법에 대해서 저도 나다워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저 자신한테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류노너, 대표적으로 아류노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법률 상식들, 법상식, 이거 일반 상식이랑 다른 겁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군대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전역하는 것이 목표인 곳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지 말고요, 먼저 뭘 해야 돼요? 나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립이라는 건요, 내가 먼저 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나는 서지도 못했는데 나라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들 매우 많죠.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나를, 내 말의 힘을 없애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아직 자리도 못 잡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알자. 그리고 글을 쓸 때요, 여러분, 이렇게 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글을 쓸 때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에게 아류노노를 통해서 이립을 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이곳을 오게. 예,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오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네. 인솔 바로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미 도착을 했지만, 예.